빅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키아벨리입니다. 정치를 보는 눈 마키아벨리.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 변희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있었던 검사 탄핵 청문회 네, 맹탕이 됐다는 게 뭐 한결같은 반응인데요. 네. 건질 거 잘 못 건지고 그랬는데 뒷얘기가 있네요. 박지원 의원이 뭐 한 말씀 하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범민주당 지지 유튜버들이에요. 네네. 왜 이 충분히 증거 조작 위증 교사를 입증할 수 있었는데 변희재를 빼서 그걸 이슈도 못 시켰냐 이런 불만들이 터져 나와서 현재 국회에 다시 이제 저를 국회 증인으로 불러라. 뭐 이런, 그런 청원이 있죠. 국회 네네. 청원 동의가 시작돼서 지금 네네. 한 2,000명 정도가 동의했는데 한 달 안에 이제 5만 명 동의되면 이제 국회가 답변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 과정에서 이제 민주당 지지 유튜버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정청래 의원하고 박지원 의원한테. 네, 정청래 의원은 법사위원장이죠. 중요한 네, 역할을 왜냐면은 하는 분이고요. 이게 흘러나왔거든요. 네. 이 정청래 박지원 의원이 막았다. 예, 흘러나왔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 유튜버들이 이제 두 분들에게 다 물어봤어요. 네. 정청래 위원장은 기억이 안 난다라는 답변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아니 변희재 그 약간 반성하셔야 되는데 변희재란 증인이 왜 채택이 안 됐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게 존재감의 문제입니까 뭡니까? 하여튼 뭐 네. 정치인다운 답변일 수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걸 그거 꾸짖기도 못하네요. 기억이 안 난다. 일단은 저하고 모르는 사이가 아닙니다. 네네. 예, 저하고 잘 아는 사이였고 증인 채택 문제에서 이 김영철과 장시호의 위증과에 관련된 증인은 네. 다 포함해도 10명도 안 돼요. 박근혜, 이재용까지 다 포함시켜봐야 네네.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최순실, 변희재하고 이 자기 친구인 김윤미, 뭐 그리고 제보자인 이준희, 감옥 동기 저 정당 이거 다예요. 네. 7명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 정도. 박근혜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7명도 안 되는데 증인이 너무 많이 신청돼가지고 뭐 기억도 안 난다는 건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네. 물론 도이치모터스하고 커바나 컨텐츠 증인까지 합치면 한 25명 채택됐는데 네. 그 사람들은 애초에 다 싸그리 안 나왔고 그거는 김영철이 왜 커바나 컨텐츠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수사 안 했냐는 증인들이고 네네. 김영철, 장시호의 위증과 관련된 증인은 7명입니다. 지금 다 같이 불러 7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김승원 간사가 딱 2명을 찍었어요. 최서원, 변희재. 이재용, 박근혜는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 법사위 간사가 이 수차례 걸쳐서 방송에서 떠들었는데 그러면 법사위 때 얘기 안 했겠습니까? 얘기 안 했겠어요. 이게 정청래 의원이 이제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한 거는 이제 손혜원 씨는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제 둘이 원래 굉장히 친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마포 지역구를 서로 주고받고 네네. 하면서 이제 친한 관계인데 정청래가 자기 소신 가지고 했으면 저런 식으로 얘기 안 했을 거다. 아, 뭔가 딴 사람이 막는 거에 대해서 그냥 멀뚱멀뚱 가만히 있다 보니까 네. 정청래가 주도해서 막은 게 아니니까 말을 저렇게 좀 이제 도망가는 듯한 말을 한 거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주역은 박지원이 아니냐.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거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근데 이제 또 물어봤죠. 네네. 황기자 TV하고 누가요? 민주당 유튜버들이 뭐 물어보는 거예요. 유튜버들이, 예, 네네. 황기자 TV하고 뭐 강원리 TV가 물어봤는데 네. 여당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빠졌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번에 답변한 사람은 박지원 의원이. 예. 어,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여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네. 변희재 대표를 뺐다. 예,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여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변희재가 빠졌다면요. 야당에서 일단 변희재를 채택했어야죠. 채택된 증인 갖고 협의할 때 빠져야 되는데 이미 빠졌어요, 이미. 네. 여당하고 협의하기 전에 이미 빠졌습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여당하고 합해서 빠졌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죠. 윤석열 검찰의 범죄를 논의하고 있고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증거들은 단순히 김영철 검사가 아니라 윤석열 한동훈이 개입한 범죄를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여당이 그러면 당연히 저를 빼려고 그러겠죠. 당연히. 그 여당이 요구하면은 윤석열 범죄 터뜨릴 사람은 다 빠져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무슨 최상병 사건이나 이런 데서 윤석열 범죄 터뜨리는데 여당이 반대한다고 빠진 사람 있어요? 다 들어왔지. 왜? 지금 특검이고 청문회고 전부 다 야당이 주도하는 거지 뭐 여당과 협의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말도 핑계라고 보고 본인들도 이 부분 대해서 자기들 지지층에다가 설득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그러니까 변희재를 뺀 거를 떠나서 저는 제가 못 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제가 판결문을 줬습니다. 박지원 의원에도 줬어요. 이 장시호의 모든 이 태블릿 발언은 위증이라는 법원 판결문을 줘서 국힘당이
야 장시호의 위증 한번 구체적인 거 들어봐라 하면 이 판결문 꺼내면 된다 이거 내가 줬는데 그것도 안 꺼냈어요. 자, 민주당 전부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태도가 몇 사람 변화된 모습이 있잖아요. 네. 이를테면 여당과 협의 과정에 빠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기억이 안 난다는 사람이 있고 변희재 대표를 꼭 모셔야 된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여러 목소리가 있는데 결론은 하여튼 증인 채택이 안 됐는데 그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소위 촛불 정신의 훼손 뭐 이런 것 때문일 거라고 추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좀 더 진도 나간 게 있으세요? 아니 근데 뭐 대놓고 얘기를 안 해주니까 지금 청송래는 기억이 안 난다 그러고 박지원 씨는 여당이 막았다는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어설픈 건 어설픈 맞죠.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는 이제 이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인데 왜 민주당이 만든 행사에 민주당 지지자도 아닌 보수인 변희재가 나와서 스타로 만들어주냐 그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튜버들이. 뭐 그건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안 나가도 좋으니까 위증 증거를 줬으니까 위증 증거를 꺼내면 될 거 아니냐 이게 제 얘기인데 위증 증거를 제가 다 줬습니다. 전현희 의원, 박지원, 김승원 의원 다 줬어요 줄 사람들은. 근데 계속 국힘당이 위증 증거를 꺼내봐라 그러는데 이것까지 안 꺼냈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제가 이 뭐 청문회 안 나간 건 좋은데 그 얘기는 뭡니까? 장시호가 이 최소한 태블릿 관련해서 이 저지른 증거 조작과 위증 건은 아예 덮어버리겠다는 결론을 내린 거죠. 아니 근데 뭐 누가 그랬는지 몰라도 자 보수 인사인 변희재 대표를 민주당이 깐 판에 불러가지고 괜히 스타 만들 필요가 있냐라는 건 정말 근시안적인 거고요. 오히려 보수 인사가 나와서 사실을 정확히 짚어주면 이게 더 확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되는 거고 제 생각엔 민주당 의원들이 그 얘기 때문에 보수 인사를 청문회에 불러서 괜히 띄워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 때문에 안 부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속내가 있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이 태블릿 관련 조작 증거는 원천적으로 덮겠다는 결론 내렸기 때문에 제가 안 나간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정말 좋은 증거죠. 법원 판결문 같은 게 확정 판결이거든요. 이거는. 그것까지 안 꺼냈다는 얘기는 이걸 아예 그냥 덮어버리겠다. 이 부분 대해서는. 그러니까 혹시라도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다시 말 나올 법한 조작이나 위증은 그냥 덮겠다고 결론을 내린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까지 갔으면요. 나는 과연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게 동의가 되냐 하는 게 내가 의심스러운 게 윤석열 한동훈이 범죄 저지른 게 있는데 이게 혹시라도 박근혜한테 도움될 것 같으니까 덮어버리겠다. 저는 이게 지지층 치고 이거 동의할 사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윤석열 때문에 정말 돌아버리겠다는 국민들이 70% 80% 가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동의받았으면 이 사람들이 동의할까요 그거를? 저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를 갖고 있는데 민주당이 덮어버린다 이거는. 이거는 당론하고도 안 맞는 거고 민주당 지지층하고도 안 맞는 거고 국민하고도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전 이거는 이 의사결정은 다시 재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윤석열 한동훈의 조작 증거를 덮기로 결정했는지 이건 따져야 되고 실제로 이 문제 가지고 이재명 대표하고 소영길 대표가 통화를 했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왜냐하면 소영길 대표도 지금 검찰하고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검찰하고 승부 내야 되는 사람이고 이재명 대표도 승부 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막말로 박지원 씨하고 정청래 씨는 별로 검찰 리스크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럼 검찰에 반드시 박살내야 될 사람은 특히 자신들의 당대표가 지금 걸려있는 문제인데 왜 검찰하고 별로 뭐 리스크도 없는 사람 둘이 이걸 막아버렸냐. 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쓸 수 있는 무기를 뺏어버린 거 아니냐는 거에서 제가 전해들은 바로는 이재명 대표는 자기는 법사위에 분명히 이왕 청문회 하는 거면은 위증 조작 다 잡아라 그랬다. 태블릿이고 뭐든. 저는 그게 맞을 것 같은 게 이재명 대표 지금 검찰하고 지금 누가 먼저 죽이냐 이 싸움 들어가 있는데 이걸 하지 말라 그랬겠냐 그 사람이. 근데 그때 이재명 대표는 선거를 뛰고 있었기 때문에 당대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사만 전했고 세게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전해들은 바로는 김민석 최고위원에게 다시 이걸 전면 검토해봐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안 그래도 지금 이제 검사청문회가 3명을 더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맹탕 가다가 검사 4명을 다 면죄부 주고 김영철 관련해서요. 그런 식이면 탄핵 소추도 못해요. 탄핵 소추를 갔는데 아니 그러니까 소추를 하겠다고 해서 청문회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맹탕으로 하면 본회의에서 소추안이 통과돼야 되잖아요. 소추 자체도 못해요. 동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국민들 탄핵에 입장에서 뭐 하는 거니 이렇게 되는 탄핵이라는 건요. 네. 이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탄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검사 판사 탄핵은 정말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돼야지만 탄핵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판사 검사 목을 잘라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누가 봐도 이놈 판사하면 큰일 나겠네 이게 걸려야 되거든요. 검사하면 큰일 나겠다. 근데 그거는 증거 조작이나 위증 교사예요. 그게 징역 10년 이상짜리입니다. 네네. 그거 걸리면 그냥 무조건 탄핵이죠. 근데 이걸 빼버리고 가버리면은 지금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장시호하고 사귀었다는 거하고 장시호에게 탕수육 사주고 특혜를 줬다는 건데 직권남용 혐의밖에 안 돼요. 이건 직권남용. 그러니까 장시호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무슨 나쁜 짓을 했냐가 나와야지만 이게 탄핵에 갈 수가 있는데 제가 장담하는데 이대로 탄핵 소추안 집어넣으면은 기각입니다. 기각이에요. 그리고 직무유기도 사실 탄핵에서 다룰 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걸 수사 안 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온갖 핑계 다 되겠죠. 그렇죠. 온갖 핑계 다 일이 많다고 되겠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탄핵을 증인들이 협조 안 했다, 뭐 수도 없이 될 수가 있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인용받기에는 조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 딱 떨어지는 게 증거조작은 위증교사. 이건 뭐 걸리면 끝나는 건데 그거 두 개를 빼놓고 갔다가 줄줄이 기각당하면은 누가 깨지느냐? 이건 이재명 대표가 깨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 뭐 나중에 박지원 씨가 깨지겠습니까? 정청래 씨가 깨지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당 대표 차원에서 이거 다시 들여다본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지지층들은 국회 청원을 통해서 자기들 의사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거 정청래 박지원 씨가 주도했으면요, 이거는 다시 해야 돼요. 근데 다른 얘기입니다만 민주당의 이제 새 지도부가 구성됐잖아요. 친명 일색이라고 하는데 뭐 당원들이 선출한 결과죠.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적지 않은 수는 이재명 대표가 어디 좀 가면 좋겠다. 무슨 일이 생기면 좋겠다. 그러면 새로운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뭔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여럿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뭐 까마귀 밥이라 그러던가 뭐 까마귀 밥이요? 네. 이제 이 정글에서 누구 하나 죽으면은 기다리고 있다가 그거 먹으러 이제 달려드는 건데 네. 당권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세력이 늘 존재하죠. 늘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쪽에서 약간 소외됐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뭔가 좀 어디 잘못돼가지고 네. 뭐 날아가든지 하면은 이제 당권자 그래서 지금 무슨 뭐 모임도 만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이 계획을 짜고 있다면요, 정청래 박지원 씨는 그 오해받기 딱 좋은 짓을 한 거예요. 그런 오해받기를. 아니 또 하나는 그 뭐 정치적으로 크게 영향력은 없을 것 같은데 김종인 씨 같은 경우에 거듭해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윤석열 봤잖아 이렇게 후지니까 내각제 니네 이렇게 옆에서 부채질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재명이란 유력 대선 후보가 없어지거나 사고가 나면 내각제 하고 싶은 사람들은 탄력을 받는 거 아닙니까? 내각제 하여튼 뭐 가장 큰 장애물이 이재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대 유례 없이 대권 주자의 경쟁자를 이렇게 수사를 한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거 한 번도 없었던 일을 벌이고 제가 민주화 이후에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대중이 이겼다 해서 이해창을 그냥 작살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뭐 국민적 감정을 해가지고 청와대에서 밥 먹었어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왜 근데 이 짓을 하느냐 이게 단순히 윤석열이 기분 나빠서 아니 윤석열은 이재명을 이겼잖아요. 네. 이긴 사람이 왜 진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해서 이거 범내각대 세력이라고 이제 이 검찰이 이렇게 이재명 죽이려는 거는 윤석열 개인 복수욕이 아니에요. 복수욕이 가질 수도 없죠. 제가 이겼는데 범내각제 세력이 이재명 죽이고 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 박지원 씨가 그 내각제 세력에 앞잡이에요. 어디 가도 이 사람 내각제 얘기합니다. 어디 가도. 그걸 이원 집정지라고 이제 말을 달리 표현해서 그런데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칼을 뽑아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결국에는 검찰에게 당하게 되면은 거의 99% 내각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면 보면 내가 대통령 될 가능성도 별로 없는데 내각제가 되면 그래도 내가 뭔가 희망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각제를 추진하는 사람들의 이 면면을 보면 여의도 내에서는 실권자인데 국민적 지지가 없어 대통령이 안 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박지원. 손학규, 뭐 이재호, 김무성, 이낙연,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내각제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다. 그리고 또 누가 원하느냐?
현직 대통령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각제로 변모합니다. 네. 자기가 집권할 때는 대통령제를 좋아하는데 그렇죠. 그만둘 때쯤 되면 내각제로 변하는데 저는 윤석열도 아마 이제 거의 내각제로 넘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근데 이제 혼돈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윤석열 한동훈 그룹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또 문재인 정부의 검사장 이런 위상이었다가 이제 나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대통령이 됐고 또 당 대표가 되면서 전선이 교란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 또 나왔지만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네. 저 뻘건 윤석열이가 말이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어지러워졌어요. 네. 뻘건 사람 밑에 들어가서 장관을 하겠다는 사람도 좀 의아하지만 하여튼간에 뭔가 이게 촛불 또 탄핵 하여튼 뭐 이런 거 이후에 한번 정돈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정돈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있습니까? 역시 진실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족보가 꼬였다고.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네. 족보가 꼬여버린 건데. 아니 서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걸 정돈 안 하면은 계속해서 이 이상한 편법들이 난무를 해서 이게 도대체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보수 정당에 이제 당권자가 누구냐? 이게 진중권이냐 지금 진중권이가 다 뒤에서 컨트롤한다고 하니까. 그랬습니까? 네. 어떻게 보수가 진중권 씨 아직도 자기 사회주의자라 그러고 있어요. 네. 아직도 레드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왜 보수 정당의 상황 노릇하냐? 네. 이게 처음부터 꼬인 건 안 풀어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점점 그렇게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요, 이제 민주당도 야 안 되겠다, 우리도 의원학장 하자, 또 이상한 또 보수 하나 또 영입해가지고 가는 수도 있고 네. 서로 원칙 있는 의원학장이 아니라 그냥 이기기 위해서라면 그냥 아무나 갖다 써가지고 그냥 뒤죽박죽 되는. 그래서 한때 지금. 김종인 씨가 비대위원장 전문이 되고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가 그리고 몸값을 양쪽의 유지했던 비대위원장 거죠. 다 해버리는 그런 그러니까요. 말도 경우가 안 있습니까? 되는. 그런 네, 경우가 네. 지금.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결국 그 박근혜 탄핵을 수사를 했던 윤석열이 박근혜 쪽에 보수로 넘어오면서 다 꼬여버렸거든요. 네. 이거 정돈 필요한 거. 이거 정돈하려면은 분명히 보수는 그 당시에 수사를 조작 수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조작 수사를 밝혀야죠. 밝혀야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아니 그럼 예를 들어서 그 태극기 쪽도 잘 아시니까 김문수 씨 같은 사람이 뻘건 윤석열하고 이제 규탄했잖아요. 그러다 윤석열 정권에서 경사노위 위원장도 하고 이제 노동부 장관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에 대해서 뭐 본인이 설명하는 게 있습니까? 없죠. 아, 설명도 얘기 안 안 하죠. 합니까? 네. 그냥 애들 말로 생까는 거예요? 네, 그냥 아무 얘기 안 하죠. 놀랍네요. 이게 이제 그거를 근데 사실은 기자들이 이제 물어줘야 되는데 네. 난 요즘에 기자들 질문 안 합니다. 질문 아예 안 해요, 기자들. 네. 그냥 속기만 쓰고서 정치인들이 이렇게 말을 심하게 바꿀 수 있는 게 기자들의 수준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그럼 애초에 기자들이 좀 정상적이었으면 윤석열이 보수를 오지도 못했죠. 네네. 아니 그리고 기자들이 좀 아쉬운 게 질문을 하더라도요 뻔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안 돼. 이게 무슨 저 대표로 한 명이 나서서 한마디 검찰총장이 지나가면 잠깐 앞을 막으면서도 아니 총장님 뭐 수사심의가 그게 뻥이지 그게 뭐 이러면서 좀 따져야 되는데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미워해서 그런가요? 그쪽에서는 이제 불가능. 언론이나 여기를 통해서 바로잡는 건 불가능한 상태고. 네네. 그 민주당도 자기들이 박근혜 탄핵을 했다 하더라도 그 탄핵의 과정에서 조작 날조가 있으면 그거 잡아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고, 저는 정상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 말에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 마찬가지로 보수에서 지금 일단 뭐 김문수 같은 사람은 자리 먹었기 때문에 입도 안 열겠죠. 근데 이게 족보가 꼬이면서 특히 한동훈까지 넘어오니까 아까 말한 김경률, 진중권, 함윤경 이거 뭐 좌파들이 지금 막 다 포진해가지고 네. 보수가 완전히 쫓겨났어요. 이른바 이제 범보수를 완전히 쫓겨나고 있습니다. 쫓겨났다는 건 뭐냐면 이제 의사 결정하는 데서 그건 이제 다시는 이제 이게 물론 이 당에 무슨 뭐 도태우라든지 이런 사람이 공천되는 건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수가 야 우리가 그냥 좌파 이기려고 아무나 끌고 왔다가 이게 무슨 꼴이냐. 이거 다시 이걸 바로 잡자 해서 그 사람들이 한 30명, 40명, 50명이 재태물이 조작 관련 성명서에 참여해주고 그 중에 또 18명은 김영철 청문회에 이 지지해 줄 테니까 최순실을 부르라고 요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보수 밑바닥 지지층에서 좀 변화가 있는 거죠. 이대로 가다가는 뭐 선거에 100번 이겨봐야 다 진중권이나 이런 애들이 해먹겠다, 큰일 났다 지금 자성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내부에서. 또 하나 이분 오랜만에 소식을 듣게 될 텐데 민경욱 씨요. KBS 기자였죠. 국회의원도 하고 네. 그러다 갑자기 아스팔트로 나가서 맹렬히 활동했던 것 같은데 무슨 얘기가 있나요?
이건 이제 2020년 총선 때 얘기가 이제 시작됐는데 네네. 그 당시에 유튜버들 이제 강용석 뭐 가로세로 이제 유튜버들이 보수 전체가 다 그랬는데 보수가 200석 이긴다고 막 설쳐냈습니다. 네. 근데 그때 객관적으로 그 당시 자유한국당 100석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왜 200석을 떠드냐면요. 200석 된다고 질러야지 후원금이 들어오죠. 예를 들면 저같이 저는 100석이 하라 그랬답니다. 네네. 후원금이 안 들어와요. 합리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내일 모레 이제 좌파 박멸의 그날이 온다, 다 죽인다, 뭐 이래야 돈이 들어온다. 이거는 지금 민주당 지지도 마찬가지예요. 네, 마찬가지예요. 네. 무조건 이긴다 그래 돈이 들어오지 아. 패한다 그러면 돈이 안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후원금 엄청 손해봤는데 근데 실제 100석이 맞았지 않습니까? 네. 이러니까 이제 강용석이 다음 날부터 부정선거라고 지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200석에 하도 많이 꽂혀 있으니까 네. 이 보수 이 주 노인층이 부정선거를 믿어버린 거예요. 그냥 근거 없이 유튜브에서 근거 200석 없어요.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 예. 200석이 아니면 부정이야. 예. 트럼프네요? 그렇죠. 야, 네, 좋아요. 그 200석이 안 돼서 이제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강용석이 전 지역구에서 제가 재검표를 하겠다 그래서 네. 최소한 100개 지역구를 한 지역구당 6천만 원에서 60억을 모아달라. 그럼 저희가 선거 엎어주겠다 그러는데 실제로 거의 60억 가까이 모았습니다. 네. 근데 이게 후보자가 해야 돼요. 이 재검표는 그렇죠. 후보자가 해야지 가용석이 제3자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60억을 모아놓고 그리고 이 돈을 만약에 후보자가 한다 그러더라도 후보자의 돈으로 해야지 남이 주면 안 돼요. 이 선관위가 통보했어요. 그 가용석 돈은 모아놨지. 네. 재검표 할 수도 없지. 재검표 하라고 돈도 줄 수 없지. 이러니까 사실 대부분은 지가 개인을 꿀꺽하고 이건 사기죄입니다. 이게 지금 꿀꺽한 네네. 거는. 왜냐하면 돈을 쓸 수 없다는 걸 가용석이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꿀꺽하고. 근데 어쨌든 달라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후보자 중에서 네. 돈 달라. 그게 민경욱이에요. 그래서 민경욱한테 그분은 그때 국민의힘 계열인 자유한국당에서 떨어졌죠. 인천에서. 후보로 출마했다 떨어졌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민경욱을 지원하겠다고 이제 실제로 가용석이 원래는 민경욱한테 다 주겠다 6천만 원 모았는데 아마 6천만 원 3억까지 모았을 겁니다. 선관위가 주지 말란 거야. 주면 불법이다 그러니까 네. 혼자 꿀꺽 먹고 몇 억은. 아이고. 나머지 돈들 중에서 2천만 원을 민경욱에게 뽑아서 현찰로 줬다. 네. 근데 그걸 나중에 민경욱과 김세희가 싸움이 나가지고 김세희가 터트렸어요. 우리 준 돈 네가 먹지 않았냐. 그 얼마 줬다고 주장했어요? 5천에서 2천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날짜를 박았어요. 2020년 6월 15일 네. 로데오 거리 앞 커피숍에서 줬다. 우리가 이제 네. 날짜가 특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네. 이렇게 되니까 민경욱이는 머리를 써서 가세현 돈을 받은 게 아니고 가세현 후원자 돈을 받았다. 그래서 나도 받고 너도 받지 않았냐 이렇게 하는데 누가 주든 민경욱 개인 돈이 아니고 민경욱의 정치 자금 합법 통장이 아닌 돈을 받으면 그건 무조건 불법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법을 나 혼자 저질렀냐, 우리 같이 저질렀냐 이 싸움을 하고 있나요? 왜냐하면 가세현도 마찬가지인데 가세현은 출마 안 했기 때문에 지들이 그냥 받아 먹으면 상관없는 건데 네. 내가 이거 갖고 재검표를 위해서 돈을 받아 먹었으면요, 그거는 사기 아니면은 정치자금법 불법의 공모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세현의 발표는 자기들이 40여 명을 지원했다 그랬어요. 40여 명의 후보자가. 그럼 결국 민경욱 등등 40여 명의 후보자들에게 돈 2천만 원을 2천에서 5천을 줬다. 돈이 많이 비어요. 싸그리 이거자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40명 전체가 위반입니다. 그리고 모금한 돈에서도 많이 비잖아요. 어차피 많이 비고. 네. 그러니까 60억에서 40명한테 5천만 원 한다 하더라도 2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제가 봐도 한 20억 쓴 것 같아요. 그럼 40억 꿀꺽하고 20억은 불법 정치 자금인 거고 40억은 사기와 횡령인 거고. 근데 이게 자기들끼리 싸움하다가 서로 녹취를 까면서 문자를 까면 다 드러났어요. 이게. 아이고 창피해. 다 드러났어요. 김세희는 125명을 지원했다 그랬어요. 네. 그럼 125명이 걸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지금 녹취 같아서 드러났지만 정황은 이미 2020년도에 드러나서 제가 그때 직접 다 고발해가지고 수사를 하는데 이 당시 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이었습니다. 네. 근데 강용석은 그때부터 윤석열이 줄 서 있었거든요. 수사를 덮었습니다. 중앙지검에서. 안 했어요, 수사를. 이제 털었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강용석 변호사는 연수원 동기입니다. 23기. 네, 그러면서 제가 남의 족보를 알아요. 실제 이제 윤석열이 제일 좋아하는 게 가세현. 수준이 딱 맞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용석하고 막 통화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용석이 경기도지사 나왔을 때 뭐 통화해서 김은혜 도와라 마라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수사를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의 중앙지검의 검찰총장이었지만은 지인맥들 다 챙긴 겁니다. 네. 근데 이미 이제 여기 대해서는 녹취가 다 터져서 이 건은 이제 소나무당이 고발하겠다. 왜냐하면 소영길 대표는 검찰 주장이 다 맞다 해도 한 20명의 국회의원들이 한 100만 원, 200만 원 나눠 쓴 거예요. 100만 원, 200만 원. 자기 이제 전당대회 선거 때. 그거 관련해서 벌써 소영길 대표 구속당했죠. 윤관석 구속당했죠. 거기다가 돈 마련한 강내 구속당 한 5명 이상 구속됐어요. 야, 근데 그러면요, 대표님.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이쪽 저쪽에 국회가 텅 비겠네요. 그렇죠? 근데 정치 자금은요, 액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액수가. 100, 200 가지고 싹을 구속시켰는데, 이거 그러니까. 지금 2천, 5천에다가 총액은 60억입니다. 국회 해책인데요. 아니,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전 강용석 변호사를 어떻게 봤냐면, 참여연대에서 봤어요. 옛날에 참여연대 활동을 열심히 했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언제 이렇게 되셨나요? 어제 강영석이 방송하면서 이걸 제가 지금 파고드니까 변희재 봐라. 저 전향한 변절자를 봐라 그러는데 강영석이야말로 참여연대에 있다가 절로 그러니까. 전향한 변절자죠. 네. 전향한 변절자. 일찌감치 뭐 미국 갔다 온 다음에 바뀌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전에 참여연대 활동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저 그 동기들도 많이 알고.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강 변호사는? 강영석 그 와이프의 그 부부 모두 네. 참여연대와 아름다운 재단에 큰 돈을 낸 네. 한마디로 참여연대 후원자들이죠. 네. 아마 아름다운 재단의 그 박원순 시장하고 이사장 공동이사장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정략 결혼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참여연대 라인을 잡아서 그쪽에서 대권 주자로 가보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으니까 보수로 넘어오면서 약간 꼬이는 게 있겠죠. 그다음 민경욱 씨도 KBS 열린 토론 이런 거 진행했었거든요. 저도 여러 번 출연했었는데 근데 방송하다가 좀 진행을 잘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그런 의사 표현을 하잖아요. 막 호들갑을 떨면서 밥도 먹자, 뭐 내가 맛을 보여줄게 막 이러고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었는데 이분 또 왜 이렇게 방송 떠난 다음에 국회의원 할 때까지도 말짱했던 것 이분은 같은데. 이제 선거에 떨어진 다음에 병이 왔군요. 부정선거라 그러니까 헷가닥 돌아가지고 그래서 부정선거로 이제 완전히 그냥 이 아스팔트를 휘어져주면서 저는 돈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부정선거에 돈을 너무 많이 모았거든요. 자기 지역구 자기 거 재검표하면 끝나잖아요. 네네. 그게 총 6천만 원, 그러니까 재검표까지 했을 때 6천만 원입니다. 그 이상을 돈을 모을 리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남의 조국까지. 근데 막 서로 가용석 모으고 따로 모아서 돈을 엄청 챙겼어, 둘이서 완전히. 그게 사실 마약 같은 건데 그러니까 중독이 된 거군요. 거기에. 제가 그러니까 돈이 이제 입금되는 볼 때는요, 게 사실 떨림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죠? 강용석이든 민경욱이든 부정선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속여서 돈 맛에 했다고 저는 보는 게 왜냐하면 대법원 재판에서 네. 얘네들이 계속 중공 해커를 주장합니다. 중공 해커가 들어왔다고 주장해서 선관위 메인 서버 그것도 컴퓨터를 중국도 아니라 중공입니까? 중국이라 그래요. 요즘에 러시아를 소련이라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 마음대로 니네들이 검증해라. 선관위도 야 메인 서버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검증해라. 하는데 다 도망갔어요. 검증 안 하고. 검증하면은 거짓말이 드러날까봐 네. 메인 서버 달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냥 도망가 버리고 밖에다 뭐라 떠드냐면은 대법원과 선관위가 메인 서버 안 내준다. 계속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가짜 뉴스, 뭐 사이비 지식인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 두고 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그런 가짜 뉴스를 통해서 주로 어르신들일 것 같은데 나이 드신 네 많은 분들이에요. 네, 그렇죠. 어르신들이 어떤 거 정서를 자극해가 돈을 버는 게 그 못된 짓 아닙니까? 근데 이제 돈이 너무 커요. 1, 2천이 아니라 뭐 10억, 20억, 100억까지 나가니까 여기다 이것들은 또 어떤 사기 쳤냐면요. 네. 이스라엘 모사드에서 정보 받았다고 사기칩니다. 그럼 뭔 부정선거의 정보를 이스라엘 모사드에서 받았다고 사기쳤어요. 아니 모사드가 그런 일도 하나요? 남의 나라 들어가서 선거 캡니까? 어느 정부가? 근데 녹취에서 드러났는데 어디 그냥 인터넷 댓글 보고 그냥 가져왔는데 모사드라고 사기쳤습니다. 아무 얘기나 하는군요. 아무 얘기나. 근데 그런 아무 얘기나 하는 게 통한다는 건 어르신들한테. 왜냐하면 처음부터 200석이라고 완전 세뇌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200석이라고 사기쳤어요.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군요. 어른들이. 이거는 사회의 암적 존재라고 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는데요. 근데 이런 상황이요. 지금 유튜버들 꽤 많이 구속되고 있습니다.
왜 강용석, 김세희만 구속 안 당합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한두 건이 아니고 연예인들을 짓밟은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닌데 네. 다 봐줘요. 윤석열이. 예. 아, 그렇죠. 가로세로 연구소가 특정인을 놓고 정말 사냥하다시피 한 일들이 꽤 있었잖아요. 아, 제일 많죠, 제일 많죠. 지금 제일 많다. 사이버 레카들이 지금 4명이 다 구속됐는데 네. 얘네들보다 훨씬 많죠. 훨씬 많죠. 근데 가세현만 구속 안 시켜서. 근데 이번에 어쨌든 이 건하고 이 찌안건 또 가세현의 찌안건에 개입해 있어가지고 네. 그 이제 강용석이 윤석열에 이제 붙어 있지 김세희는 아니다 보니까 막 김세희는 구속될 여지가 있는데 강용석을 지금 구속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윤석열 네. 때문에. 특수관계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가세현이 저지른 연예인을 죽인 그 음해 공작 사건 플러스 이 부정선거 합쳐가지고 이거 특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아니 그게 아니 강영석 변호사가 뭐라고 가로세로 연구소가 기껏해야 임의 단체잖아요. 이랬더니 유튜브 방송에 구독자는 좀 있겠지만 그걸 제대로 수사를 못 해가지고 우리가 특검을 얘기할 정도라면 정말 나라가 심각하죠. 망조든 거 예, 아닙니까? 심각하죠. 예. 그러니까 마치 고려 시대에 거의 신돈 같은 인간이냐, 마치 천공이나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지금 강용석 같은 거. 강용석 변호사가 그러니까 국민 전반에겐 영향력이 없는데 일부 어르신들과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영향력이 윤석열 있다. 핵심 지지층들, 노인들 이걸 잡고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성격 중에 하나가 뒤끝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최근 언론 보도가 광복회장이 이제 건국절 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특히 독립기념관장 임명 때문에 문제 제기하고 광복절 기념식이 쪼개졌잖아요. 그 다음에 광복회 자체를 이제 뿌리부터 흔드는 모습이 보여요. 아마 윤석열이 한다기보다는 그 김태호 쪽에서 할 거라고. 그렇습니까? 안보실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종찬 광복회와 김태호 뉴라이트 싸움에서 김태호가 이겼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복을 해서 뉴라이트 입장에서는 광복회 해체시켜야 될 조직이니까 작업에 들어가고 있겠죠. 그리고 윤석열은 이제 아무래도 뉴라이트 쪽에다 손 넣어준 것 같고. 네. 근데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모임이잖아요. 광복회라는 게. 그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정권이라면은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죠. 보통 잘 모시는 거로 그냥 하잖아요. 그냥 적당히 모셔주면 되는. 그렇죠. 이걸 해체시킨다? 굉장히 무리한 일을 좀 벌이고 있는데 김태우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자기의 그냥 염원이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전쟁기념관에 독도 조형물이 있었는데 없앴다. 그다음에 지하철 역사에 몇 군데 있었거든요. 시청역부터 하여튼 뭐 경복궁역 이런 데 있던 조형물을 없앴다. 안전 때문에 없앴다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독도 조형물만 없앴냐? 이건 뭐냐? 이런 물음도 있어요. 김태호 세력이 지금 야금야금 지금 막 친일 공작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죠. 지금까지 볼 때. 이명박 때 같은 경우는 김태호가 그 당시는 그 정도 급이 안 됐었고. 그렇죠. 근데 이제 달라졌죠, 위상이 지금. 지금은 안보실 차장이지만 안보실장을 거푸 바꿔가면서 차장으로 있는 사람이니까 원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독도를 뭐 줄 수 있나요? 뭐예요? 원하는 게 독도를 사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까지만 끌고 갈 수 있으면은 이제 일본은 유리하다는 거거든요. 분쟁화한다. 일본의 전술. 그 정도만 해주면은 저는 윤석열 정권 끝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과거사와 지금 윤석열이 친하는 거는 완전 다른 맥락이라고 보는데 뭔가 이 거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지. 그러니까 과거사에 여러 가지로 뭐 식민지 근대화론이 있다고 해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그냥 풀어준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그게 오염수가 위험하지 않더라도 이웃 국가는 뭐라고 막 그래야 일본이 처리도 하고 받아내고 뭐 이런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쿠시마를 풀어주는 대신에 정말 몇십 조짜리를 요구해도 일본은 줘야 되는 형편이었단 그걸 요구를 안 하고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친일 의식하고 달라요. 친일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뭔가 뒤로 이것들이 받지 않을까. 실제로 이 빌 클린턴 때 정말 사우디나 이런 데다가 독일에다가 막 엄청 이제 미국이 특혜를 줬는데 나중에 클린턴 재단에다가 사우디가 엄청 돈 갖다 박았어요. 이런 짓을 한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대통령의 임기가 한계가 있으니까 대통령 때 특혜 주고 뒤로 돈 받는 외국인한테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이제 윤석열 저 커바나 콘텐츠 재단에 돈 들어오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뭘 받기로 약속한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아니 그런데 그거를 보고 매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라 팔아먹는 거잖아요. 아니 실제로 네. 고종하고 이완용 세력이 나라 팔아먹어서 돈 받았죠. 어마어마하게 받았죠. 고종하고 이완용이 그때. 그 짓을 똑같은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나라 팔아먹는 사람 매국노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나라를 팔아먹는 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유력 인사들이라면 이건 정말 심각한 거 아니 아닙니까? 실제로 고종이랑 이완용이 돈 받아 먹었다니까 나라 팔아먹어서. 그러니까 그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그 1905년, 1910년 상황에서 대한제국 조선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력 인사들이 나라 팔아먹으면 나라 망하는 거 아닙니까? 망하는 거죠. 자기들은 잘 살고. 이완용이 돈 얼마나 많이 벌었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하여튼 저는 저 김태효하고 윤석열은 끝까지 재산을 우리가 관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받을 수도 있다니까 이거 지금. 너무 이상할 정도로 이건 친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아니 이런 상상을 하긴 싫은데 돈을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나중에 주기로 하고. 근데 이분들이 한국에서 살지 않고 아예 일본과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리고 사실은 아니, 안 건드려야 돼. 금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요, 이런 게 좀, 이 김태효 씨가 이제 일본 전공했는데, 네네. 모든 국가는요, 예를 들면은 저 미국에서도 이제 소련 시대에 이제 소련을 전공했다. 그러면 소련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로비가 들어옵니다. 이 자기 표 만들려고. 장학생. 그래서 그게 네네. 어디 가서 저 나라 전공했다면 그 나라에 포섭되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네, 그걸 장학생이라고 그러니까 부르죠. 당연히 네. 우리 쪽에서 일본 전공했다 그러면 일본이 가만 둘 리가 있습니까, 김태효를? 그리고 기본적으로 마인드 자체가 일본의 친화적이고 일본을 이해하려고 하고 일본이 저렇게 하는 건 다 뭐 이유가 있는 거야라고 감쌀 태도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범 김태효 세력이요. 네. 일본 지식인들한테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뿌려요. 술 사는 거 플러스 해서 다 장악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일본 지식인이라는 게 일본 국적의 지식인들한테요? 일본 지식인들한테 잘해주니까 저희 미디어 워치가 일본 네트워크가 막강하게 있습니다. 일본 네네. 보수하고. 네. 제가 윤석열 태블릿 조작을 우리가 하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일본 지식인들도 윤석열 우리한테 잘해주는데 왜 그러냐 이래가지고 상당히 힘듭니다. 그게. 인기가 있는 거군요. 일본이 좋아하죠. 일본 우익 세력에게.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 기회는 왔다. 이때 다 뽑아 먹자. 끝날 때까지. 네. 근데 마지막 남은 게 독도가 아니겠냐 이제 이거. 아니 그러니까 변 대표님은 단순히 의혹이 아니라 뭔가 있을 수 있으니까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야 된다. 왜 독도 방어 훈련 안 합니까?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독도 방어 훈련은 일본에서 지금까지 시비를 걸지도 않았어. 왜냐 해왔기 때문에 늘. 네네. 안 하고 있어. 그냥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기념관 1층 로비에 가면 실시간으로 독도를 보여주는 영상이 있었는데 꺼버렸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조형물은 없애버렸고. 그러니까 현재적 전쟁의 의미를 사실 휴전선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독도를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였잖아요. 이게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국가적으로. 국가 목표, 국가가 지켜야 될 것. 와.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일본이 독도에서 한번 도발을 했을 때 그걸 빌미 삼아서 이제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면은 한국은 지금까지 이거 반대하고 있거든요. 우리 갈 필요가 없어요. 실효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마치 국민들에게는 우리가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고 사기쳐서 재판 딱 들어갈 수가 있죠. 일본이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네. 이걸 지금 하려는 게 아닌가. 아니 근데 국민들이 다 학습이 됐잖아요. 영유권이라는 개념도 국민들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국제 분쟁화 시키려는 일본의 의도도 알고 있잖아요. 오랫동안 이거를 정말 그분의 표현을 빌리면 겨우 임기 5년짜리 정권이 이 문제를 가지고 도발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와. 하여튼 뭐 일본은 분명히 이제 윤석열 때 일본 독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생각할 테니까 네. 다각적으로 시도를 하겠죠. 이 영토 문제는 전 세계가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뭐 대만하고 중국이랑 러시아랑 일본이랑 엄청난 이제 갈등이 있는 건데 네. 한국만 지금 이제 넘겨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또는 독도를 우리가 영유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좀 해가지고
일본도 독도 근처의 자원을 좀 쓸 수 있고 뭐 이런 판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일본은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점점 분쟁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분쟁이 점점 커지겠죠. 네. 그러면 이제 하여튼 일본은 무조건 저쪽 국제사법재판소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야,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새들의 근데 고향을. 저는 이게 와. 여기서 뉴라이트하고 올드라이트 차이가 있는 게 네. 올드라이트들은 독도를 가져온 건 이승만 대통령은 이승만의 업적이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이승만 라인을 쳐가지고 네. 그때 일본은 미군정이 있을 때 일본의 해군이 못 들 때 그냥 가져와 버렸는데 어느새 뉴라이트들은 독도를 넘겨주는 게 평화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근거가 뭐예요? 그 사람들 얘기는 네. 전통적으로 이 독도는 일본이 원래 관리했었다 이런 주장하는 건데 그래요? 그거 이제 관계가 없어. 그렇게 네. 따지면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만주를 우리가 관리했었는데 이제 달라 그럽니까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 관계 없이 어쨌든 우리의 필요한 땅을 우리가 가져왔으면 우리 거지 뭘 주고 말고 하는 게 올드라이트의 발상인데 뉴라이트들은 자꾸 독도 문제를 건드려요. 신기하네요. 아니 라이트라는 게 기본적으로 지키는 거잖아요. 네? 아니 땅도 지키지 않고 영토도 지키지 않고 뭘 지켜요? 올드라이트하고 뉴라이트 그 거기서 차이가 있는 건데 이제 올드라이트는 이승만에 대한 이제 이 존경심이 있는 건데 네. 뉴라이트는 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보면은 광복회가 지금 잘못 짚었는데 뉴라이트는 이승만을 인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뉴라이트는 일본 이 식민지 지배 체제에서 편입됐던 그 당시 엘리트들이 근대 국가를 만들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네, 식민지 근대화론. 이승만은 미국 있지 않았냐? 아. 뭘 했냐 한 게 뭐였냐? 이게 뉴라이트의 발상이거든요. 야, 참 정말 심각하네요. 하여튼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구독자들이 두 눈 부릅뜨려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독도 문제까지 실제로 건드리는 것 같다는 정황들이 보이고요. 정말 예의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변희재 대표와 함께했고요.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